네,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전망대로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유명하신 분들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각자 소개를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의 매크로팀 김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오재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4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3명이 됐고 뭔가 올스타만 남은 느낌이 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더 소수 정예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혼자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니죠? 과장님 혼자 하실지도 저는 몰라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대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개괄론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죠. 4월 전망과 5월 전망을 좀 비교하면 어떤지 좀 차이를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경제 전망대 할 때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이제 앞에 서머리를 좀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저희 1월에 할 때도, 2월에 할 때도, 3월에 할 때도 저희 경제 더 좋게 봅니다. 맞아요. 성장률을 더 올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뭐 0.1, 0.2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1% 좋아집니다. 2% 좋아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경제 성장률 이제 상향 조정을 해왔는데 네. 이번 달에는 저희 뒤에서 말씀드릴 한국을 제외하면 성장률을 다 유지합니다. 두 가지 이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안타깝게도 재확산되고 있다는 점. 네. 두 번째는 이미 좀 회복이 목에 많이 찼어요. 그래서 경제가 뭔가 되게 안 좋아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순항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도가 조금 기울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전망 같은 거는 보통 제목이 더 딱딱해요. 저희가 최대한 좀 쉽게 지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이번 달에는 이제 더 어렵게 글로벌 경기 회복, 가속에서 지속으로의 전환.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언뜻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와 함께 이걸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좀 어렵지만 저렇게 지었나 보다 아마 감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힙하게 나름의 라임을 살리는 가속에서의 그쵸? 지속. 예, 그렇죠. 제가 또 고등 래퍼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요. 고등 네. 래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빨리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건 코로나19를 벗어나는 회복세가 빨랐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그쵸, 좀 할 수 그쵸. 있었는데 경제가 계속 좋냐 이런 질문을 하려면 코로나가 지금 좀 난린데 이런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오히려 야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주의 단계가 이제 격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글로벌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지금 최고치예요. 그래서 경제가 정말로 계속 좋아지는 거 맞아요? 믿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경기 회복 지속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고 계시는 그림들 때문이에요. 이 보고 계시는 왼쪽의 그림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맞는 사람이 몇 %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6%를 돌파한 백신 상황이에요. 맞는 사람. 예, 백신을 네. 1회 이상 맞은 사람이 네. 전 세계 인구에서 이제 6%를 돌파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직도 6%밖에 안 맞았어? 라고 네. 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꽤 열심히 맞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속도예요. 이 속도가 지난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0.03%포인트 그러니까 네. 너무 소수점 둘째 자리로 가서 열심히 의료진들이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네.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좀 다 소화를 그쵸.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최근에는 0.1%가 하루에 넘는 사람들이 접종을 신규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 경제를 아주 그렇게 꺾어서 볼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뉴스에도 그렇고 전일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 늘었습니다. 맞아요. 700명 늘었습니다. 전일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 몇 명이 코로나가 걸린 거야는 아마 숫자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1억 5천만 명 정도. 1억 5천. 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확진을 받은 사람이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까만색 선입니다. 네. 백신을 아까는 1회였고 2회 이상 접종, 그러니까 정말 면역력을 갖췄다라고 판단받은 사람은 지금 한 2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주식에서 무슨 골든 크로스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 이 기세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좋은 지금 그림인데.
좋은 그림이고 앞으로 이제 속도가 계속 됐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는 거를 뉴스를 보면 저도 되게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경제를 다시 뒤로 후퇴시킬 만한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처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10,000명 되냐 안 되냐 얘기할 때는 그래서 총 몇 명이야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그렇죠.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사실 오늘 몇 명 걸렸어. 예, 그렇죠. 이런 것만 좀 이게 더 생각했는데. 늘었냐 줄었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인데 그에 네. 반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2억 3천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경제를 계속해서 좋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서비스업이에요. 또 작년에 제조업 부분은 좋았습니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테레비도 바꾸고 컴퓨터도 바꾸고 이러면서 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은 괜찮았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더디게 올라오는 것은 바로 이 서비스업이었죠. 그래서 굳이 이 글로벌 기업의 심리를 알 수 있는 PMI 지표로 비교를 해드리자라고 한다면 글로벌 제조업 PMI는 작년부터 좀 이미 좋았던 데 반해서 서비스업은 좀 처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떨어지기도 엄청 떨어졌었고. 예, 그리고 회복도 더디고요. 최근에는 서비스업 이 심리 개선들이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막대기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최근에 국가별로 회복 속도가 되게 달랐어요. 백신 맞는 속도도 다르고 경기 회복 속도도 다르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 전체 글로벌을 합쳐놓으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국가별로 보면 미국 혼자 좋거나 뭐 중국 혼자 좋거나 이래서 이게 뭔가 광범위하게 글로벌 회복으로 이야기 드리기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올해 1월과 2월만 하더라도 전체 국가에서 서비스업 지수가 50,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는 국가는 한 40%였어요. 나쁘진 않지만 절반이 안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수의 국가의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절반을 넘어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중국 이렇게 일부 국가가 여전히 좋지만 좋아지기 시작한 국가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십시일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저희는 코로나19가 좀 안타까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국가들도 많지만 경기를 다시 후퇴 쪽으로 볼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로 좋아지고 있는 서비스업이 개선되고 있는 국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부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 타 방송에서 그 인도 관련된 언급하신 걸 봤어요. 그 얘기를 좀 한번 저희도 해보고 싶은데 글로벌로 굉장히 코로나 환자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인도를 제외하고는 그렇진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그림을 제가 마침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제목을 약간 어렵지만 가속에서 지속으로 경제의 회복 속도가 전환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속은 이제 정말로 이제 악셀에 더 밟는 거예요. 40, 50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지속은 이제 높아진 경기 회복 속도가 옆으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이제 때문입니다. 전 세계 파란색 선을 먼저 이제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글로벌 감염자 수 증감이에요. 지난 1월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미 뚫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것도 많이 갖춰져 있고 저희가 플랜 B, 플랜 C들을 많이 마련을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요 차트만 놓고 보면은 야 이거 경제 진짜 좋냐? 좋다고 할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감염자는 가장 안 좋을 때보다 지금 더 안 좋다는 거죠?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최근에는 인디아가 정말 난리입니다. 그래서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절로 집단 면역 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가 호전이 됐었는데 또 인구가 중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인디아 혼자서 너무 이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막대기는 인디아를 제외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디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최고치의 한 80%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인디아만 늘고 다른 나라가 안 는 건 아니에요. 같이 늘기는 했어요. 다만 경중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하나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인도만 늘고 다른 나라가 줄었으면 저희가 이번 달에도 조금이나마 경제 성장률 더 올려서 갖고 왔을지도 몰라요. 좀 아직도 가속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디아만큼 악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다른 나라들도 늘기는 했기 때문에 네. 경기 회복 속도는 조금은 저희가 이제 늦어지는 걸로 좀 지금 더 이상 빨라지진 않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더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경제를 보통 4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요. 네. 저희 그때 한 2달 전에 찍었던 사이클. 기초 맞아요. 세미나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 저점이고요. 네. 이 기준선까지 올라가는 요 국면을 이제 저희가 회복 국면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를 저희가 이제 회복 국면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서 정점까지 가는 국면을 저희가 확장 국면이다라고 네. 하고요. 여기 저점에서 기준선까지 가는 건 저희 회복 국면이다라고 네. 하거든요. 저희 OECD에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발표하는데 이미 지난 2월에 글로벌 경제는 회복 국면을 지나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 머리 아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올라가는 경제가 성장하는 모멘텀이 달라져요. 기간은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복 국면도 머무르는 기간은 10개월, 확장 국면도 10개월. 그러니까 네. 머무르는 체류 기간은 같아요. 네. 그런데 속도가 다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상승폭을 계산을 한 거예요. 네. 회복 국면에서 만약에 0.4 정도 한 달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확장 국면에서는 그의 절반인 0.2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경제 모멘텀이 약간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확 깎아먹은 경제가 기준선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는 속도가 걸리죠. 그렇죠. 저희 아마 다이어트랑 비교하면 좀 와닿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안 빠져요. 5kg가 확 쪘다가 5kg를 빼는 것까지는 조금 힘이 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5kg를 더 뺀다. 그거는 정말 느려지죠. 뼈와 살을 해내는 그런 고통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빠질 수는 있지만 빠지는 있지만, 속도 자체는 느려질 수 그럼요. 있다. 전에 한 달에 뺐다라고 한다면 2-3달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운동 같이 해야 될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경기의 회복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 느려지는 거지만 지금 딱 거기 경계에 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아까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아마 경기 성장률을 저희가 더 이상 높여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면에 있어서 네. 그동안 경기 회복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계속 회복은 하지만 더 이상 빨라지기보다는 계속 지속되는 흐름을 저희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중간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난달까지 얘기했던 올해 내용을 보면은 말 그대로 운전을 한다 쳤을 때 네. 페달을 밟아서 달리는 그렇죠. 속도였으면 예.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건 아니지만 발을 뗀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계속 앞으로 가긴 하지만 가는 속도는 좀 느려지는. 예, 조금 느려지는 딱 그 비유가 다이어트보다 낫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아파갖고 계속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게 미국이 좋다라고 네. 얘기를 오래 했었잖아요. 미국이 계속 좋나요? 미국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 중에서도 오늘은 뒤에서 한국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미국 네. 정말 좋습니다. 좀 전에 안 보여드렸던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IMF가 추정을 한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기, 그러니까 한 2024년까지 네. 경제적인 데미지가 한 어느 정도 될까를 여러 경제학자들이 달려붙어서 이제 계산을 한 걸 제가 결과를 네. 뿅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경제를 깎아먹은 다시는 그쵸.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데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3%의 경제적인 데미지가 있게 됩니다. 작지 않죠.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되게 컸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머 신흥아시아는 이렇게 크네. 중동인 좀 낮고 뭐 선진국은 그래도 좀 낮네라고 쭉 보시다 보면은 유독 튀어 올라오고 와, 혼자 플러스요? 혼자 플러스에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경기 부양책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 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 경제를 바라봤던 것보다 지금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좋아지기도 하고 좀 속도가 완만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까지 좀 멀어 보이시지만 중기라고 하죠. 네. 저희 중기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진짜 정말로 좋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이 혼자 좋은 이유는 저희 아마 2달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부양책을 진짜 많이 써서 음. 이거 이번에 아직 통과되지 않은 그 인프라 관련 투자 법안이나 가족계획 법안 이런 것들은 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예,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비교가 너무 안 되죠. 와.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작정하고 부양책을 아주 과감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이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괜히 천족전족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풀 때 많이 풀었어요. 얼마 전에 좀 인상적인 사진을 봤던 게 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빼고 막 흔들고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예. 그럼 미국은 이제 진짜 여행 가도 되는 거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없이 다녀도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좀 있긴 한데 그만큼 좀 좋다는 거죠. 백신 지금 접종률이 42% 정도 됐거든요. 물론 다른 더 규모가 작은 뭐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더 많이 맞긴 네. 했습니다만 미국은 그래도 인구가 억 단위니까요. 근데 40% 맞았으니까 참 부지런한 상반기를 와. 보내고 있죠. 그럼 아까 백신 맞은 2억 3천만 명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미국인이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곳은 결국은 미국보다 한국일 겁니다. 자, 한국 경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한국 경제는 어떤가요? 네, 이어서 한국 경제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지난 27일에 그 1분기까지의 또 한국 경제의 성적표인 GDP 성장률이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엄청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저희 김효진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이제 가속이 되다가 이제 지속으로 이제 흐르는 흐름인데 그 마지막인 1분기에도 굉장히 가속의 속도가 좀 가팔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그 생각하는 한국의 성장의 흐름을 가져왔는데 이 1분기 보면 벌써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분기 정도에 회복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여기의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이미 여기를 회복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이 2분기 정도에 회복할 것으로 본 거로 보면 네. 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굉장히 빠른데 그럼 뭐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나 아무래도 지난 하반기에 좋았던 그런 설비 투자나 수출, 즉 글로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하고 설비 투자도 같이 들어갔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1분기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좀 네.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생각했던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 정도였는데 워낙에 이번 1분기에 그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국 성장률을 올해 3.9% 3.9까지 상향을 했고요. 네. 만약에 이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제 연말까지 혹시 좀 생각보다 또 소비 같은 게 좀 빠르게 개선되거나 네. 좀 수출도 좀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면 올해 4%도 볼 수 있는 숫자다라고 4%요.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성장률로 볼 때도 4%대 보기엔 쉽지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냥 혹시 4%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내심 생각은 해봤었는데 네. 이번 1분기 성적표는 이제 가능한 숫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저희가 글로벌 얘기할 때도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도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또 700명 넘어가고 있고 하루에. 근데 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좀 백신 접종이 올해 연말이라고 하고 네. 코로나 상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출은 좋았는데 소비는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이 계속됐는데 이 소비를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네. 이고 두 번째는 소비를 하고 싶은가 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소비를 하고 싶은가는 이제 저희가 추적하는 이제 소비 심리인데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코로나 전 수준 이미 회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요즘 소비를 하고 싶다라는 엄청나요. 게 모두가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가 상황을 보통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소득, 즉 근로소득 또는 이제 고용으로 네. 많이 봤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서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소비를 못 하니까 네. 이 코로나 확산과 경제 활동 지수,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가 이게 좀 가장 큰 변수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부터 보시면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 이제 활동이 낮아집니다. 그 활동 지수는 좀 거꾸로 그린 건데요. 네. 똑같이 움직이다가 최근에 보시면 이제 3월부터는 코로나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예,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하고. 쓰고 백화점도 네. 다니고 이제 4명씩 계속 뭐 서비스도 소비를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좀 코로나 확산에서도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좀 많이 둔감해진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네. 네, 두 번째로 보시면 그 서비스 고용인데요. 네. 이제 고용 상황이 또 사실은 작년에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그동안은 이제 고용이 줄었다가 조금 늘고 또 줄었다가 조금 늘고 이런 네. 모습인데 네. 작년 연말에 서비스 고용이 또 마지막에 굉장히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이 이제 더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요번 2월, 3월에 보면 줄었던 것만큼 그대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업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또 하나의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비 심리인데요. 네. 소비 심리는 보시면 이제 이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네. 지금 102, 그러니까 장기 평균이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이 100인데 코로나 전에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 막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때 되게 분위기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73포인트였던 게 102포인트까지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경제만 좀 좋아진다면 그리고 사실 좋아졌죠. 그러면 굉장히 소비를 하고 싶은 여력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가 좋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 이런 모멘텀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거기다 이제 국내 상황이 이제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소비도 올해는 좀 변동성 없이 쭉 완만하게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엔 참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좀 조심도 좀 하고 막 집에 있고 나가지도 않고 뭐 사지도 않고 좀 막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우리 4차 확산 얘기를 할 때는 크게 영향 없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살 건 또 사고 그래서 소비 자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와 서비스업 고용이라는 거는 사실 서비스업 이용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빨리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우려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소비까지 아니면 우리 삶의 패턴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수출이 좋다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당연히 또 월간 수출입 동향 찍으러 곧 오시겠죠? 네.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홍보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재영 연구위원과 함께 월간 수출입 동향까지 5월 1일 날 나오는 자료 저희가 분석해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좀 환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환율 전문가가 제 옆에 또 나와 계세요. 아까 뵀던 분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점을 하나 찍었어야 되나 보네요. 여기 이렇게 눈 밑에 뭐라도 점 하나 해야 될 찍을 것 같은데. 거거든요. 네. 자, 반가운 얼굴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김현식 연구원과 환율 얘기 좀 해볼 텐데 사실 지난달에 우리가 얘기할 때 원달러 환율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내려갔어요. 삼성전자가 배당금도 많이 줘서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많을 것 같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환율이 내려갔어요? 지난달에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렸던 그쵸. 것 같은데 환율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점 찍고 와서 급 반성 모드로? 네, 아까 굉장히 당당하게 우리가 글로벌 경제 얘기를 했는데 네, 앞에 건 정말 다 맞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것도 맞출 겁니다. 아, 지금 예상하고 다르게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4월 이후에 좀 가속화되고 있고 원달러도 지금 1,130원대에서 지금 1,100원대로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컨센서스하고도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틀렸나부터 이제 철저하게 좀 반성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틀릴 수는 있는데 왜 그랬는지 사람들한테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니, 안 돼요. 솔직한 네. 리서치로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하고 다르게 달러가 약세로 갔던 첫 번째 이유는 네. 유럽 백신이에요. 음. 그러니까 미국도 여전히 백신 잘 맞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치고 나오는 거는 유럽입니다. 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비슷한 그림의 독일판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한 3월 초까지만 해도 한 5% 정도밖에는 못 네. 맞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2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고 네. 아까는 뭐 하루에 0.01이 늘어납니다. 막 이런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는 날에는 거의 하루에 1%도 맞아요. 와. 이게 데이터가 나날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가 20%, 유럽 국가가 오. 20%를 지금 상회한 이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그냥 웃으면서 어렵네요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두 나라의 속도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경제는 미국이 더 좋고 백신도 미국이 더 많이 맞았지만 이 속도 면에서 유럽이 조금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이거 유로화에 좀 강세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아주 어려운 계산하에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 느리게 안 움직인다는 프랑스도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맞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달러가 저희 예상과는 달리 약세로 갔던 이유는 네. 물가 우려가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난 저희 1월하고 2월에는 금리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네. 물가가 높아집니다.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음. 주식이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물가를 가장 단기간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 네, 저희 휘발유 가격 같은 건 이제 막 하루에 한 번씩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엔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는데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이제 WTI 그래서 전월비로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보면은 물가가 이게 더 높아질 건지, 더 네. 빠른 속도로 높아질 건지 아니면 그냥 높은 수준에서 이제 옆으로 길 건지 이런 거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유가가 전월비,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평균이 다 두 자릿수예요. 계속 올라간 거네. 네. 다 두 자릿수씩 올라갔습니다. 네. 휘발유 가격으로 따지면 1,000원이 1,100원 되고 1,100원이 뭐 1,300원 되고 그쵸. 이렇게 매달 이렇게 올라갔던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런데 4월이 아직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네. 3월하고 거의 같거나 조금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전에 유가가 올랐던 게 계속 영향을 주죠. 영향을 네네네. 주는데 이번 달에 거기에 얹어서 더 영향을 줄 거냐, 더 물가를 밀어 올릴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약간 한숨 돌려가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고 저희는 지지난번 경제 전망대를 통해서 2분기 물가 꽤나 높습니다. 각오를 좀 단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네. 거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더 올라가면서 저희의 예상보다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물가가 더 올라갈 거냐 예상한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이 환율이나 금리나 주식이랑 다 어렵지만 많이 그 사실들이 퍼지면 가격에 반응하거든요. 가격에 네네. 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유가 상승, 물가 상승은 가격에 이미 저희 프라이싱 됐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프라이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달러가 더 강세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한숨 돌리면서 달러 약세로 움직인 그런 배경이 아닌가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지난달에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달러 원이 계속 내려간다.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해서 강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연말에는 환율이 연말 환율 기준으로 해서 1,090원을 제시를 하고 1,090원? 있어요. 지금보다도 낮죠. 1,100원이 깨져요. 네. 그리고 1,1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정확히 찝어주신 대로 좀 오랜만이죠. 어. 그럼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쭉 가느냐 하나의 고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테이퍼링. 테이퍼링. 네, 저희 아마 주식전략팀에서도 다른 팀에서도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네. 올해 주식에서든 금리에서든 환율에서건 이 테이퍼링 고비를 얼마나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지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자산을 이렇게 늘려놔서 매달 사면서 이렇게 늘려놨는데 이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막 돈을 풀던 거에서 그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것을 저희가 테이퍼링 네. 이제 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100만 원 사던 거 90만 원 사는 거고 80만 원 사는 거여서 계속 늘어나긴 해요. 네. 그런데 방향이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을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번이 2013년 5월에
우리 이제 자산 매입 속도를 좀 줄일 겁니다. 즉 테이퍼링을 할 겁니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도 2013년이 유일합니다.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좀 진폭이 줄어들 거다 생각은 하지만 네. 이때 쭉 늘어놓고 보면 두드러진 특징은 신흥국 통화 약세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국가랑 비교하면 소폭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1개월 기준으로 하면 5% 정도는 약세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2013년과 비교를 하면 신흥국들의 대외 건전성 참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외환 보유액도 많이 쌓였고요. 대외 부채도 많이 늘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미국이 기침을 하면 신흥국은 뭐 감기 몸살이 걸리고 뭐 이런 너무 옛날 비유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요즘스럽고 나비일 것 같았고 괜찮았어요. 이제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감기 몸살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5월 말 6월 초에는 원달러도 지금은 막 1,100원을 뚫을 기세로 내려가고 있지만 1,150원 선까지도 한번 이렇게 훅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하향 안정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저희도 표현을 원화 강세를 위해서 남아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원화 강세를 위해 남아있는 마지막 고비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이다까지. 그 2013년 5월 그때가 버냉키 의장 그때 얘기하신 오, 그렇죠. 버냉키 의장. 제가 그때 김도환 연구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김효진 연구원의 얘기를 뭔가 적용해보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가 좀 넘어갈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100원이 깨져서 유지될 수도 있다. 네. 제가 처음에 미국 간다고 했을 때 환율 막 달러 사고 이렇게 했어요. 7,800원대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나이가 너무 인증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조선시대 신생아 때 갔어갖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와, 이제 1,000원대를 다시 보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이걸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뭐 네, 파트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여행을 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 네. 여행이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 그러네요. 경제 전망에서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그냥 우리 일상 전망으로 하나 보자면 우리가 다시 그래도 제일 빨리 회복된다는 미국이라도 다시 여행 갈 수 있는 시기 언제쯤 생각하세요? 아,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인데 맞아요. 한국도 백신을 많이 맞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고 정말 이거 레저를 위한 거잖아요. 놀라.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계획을 내년 말 정도에 용감한 사람들이 가는 수준이 아닐까. 내년 여행이라면 출장이랑 여행은 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용감한 녀석들이라면 미국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거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다음 달에 또 6월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 5월 말에 또 찾아오시겠죠? 네, 네.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오지영 연구위원은 5월 초에 수출입 동향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새로운 경제 전망대 들고 지난달은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리뷰하는 시간을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요즘 출연자가 엔딩 멘트를 하거든요. 출연자가 엔딩 네. 아니 그거 안 하시고 그거 그냥 아니고요? 오늘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는 멘트를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일단은 점을 찍었다 뺐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은 또 엔딩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오늘의 마무리를 좀 지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경제에 대한 내용이 좀 딱딱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 글로벌 경제가 좋습니다. 저희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좋은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좀 좋다는 이야기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속도에 따라서 결이 바꾸는 걸 좀 짚어드리고자 네. 오늘은 가속에서 지속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앞으로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수출입 동향 그리고 주식 전략 이런 것도 쭉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딩 멘트를 거의 MC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갑자기 올라올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